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고양이를 위한 겨울철 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항상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음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각종 난방용품에 의한 저온 화상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바닥과 건조한 공기로 인해 발바닥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가오는 겨울철 우리 고양이들의 건강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우리 고양이들에게요, 겨울이라고 뭐 특별한 것이 있겠냐고 생각하신다면요, 그것은 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고양이는 수천 년, 수만 년을요, 계절의 변화, 즉 일조량의 변화에 따라 생리적 활동이 변하는 동물임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어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자, 겨울철 건강관리 첫 번째는요, 겨울을 위한 안락한 실내 공간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만 합니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실내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안락하고 따스한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를 위해서요, 포근한 순숨집이나 몸을 구겨놓고 쉬거나 잘 수 있는 안락한 잠자리를 만들어 주시면은요, 더욱더 좋습니다. 평소 고양이가 좋아하는 창가의 캣타워에는요, 조금 더 푹신하고 포근한 담요나 방석을 깔아주시고요, 또 좋아하는, 또 자주 들어가는 순순집에도요, 조금 더 아늑하고 푹신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는요, 따스한 담요를 깔아놓은 바구니 같은 것을 놔주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체온 조절을 잘 못하는 노령묘라면은요, 잠자는 곳에 따스한 물을 담은 페트병이나 탕파 같은 것을 담요로 감싸거나 수건으로 감싸서 넣어주시면은요,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항상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겨울이 되면은요, 실내는 더욱더 건조해집니다. 더구나 온열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더욱더 건조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고양이를 만지거나 빗질을 해줄 때마다 정전기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고양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면은요, 고양이 피부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비듬이 생기기도 하며, 또 발바닥의 경우는 건조한 공기와 차가운 바닥 때문에 더욱더 건조해져서 트거나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거나 혹은 실내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요, 아무래도 고양이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고양이를 위한 적절한 실내 습도 50에서 60% 사이를 항상 유지해 주시고요, 실내 온도는 20에서 26도 사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사들의 건강에도 또 고양이의 건강에도 좋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요, 음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겨울철에는요, 음수량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겨울이 되면 더운 여름보다 체온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수분의 손실이 적어지기 때문에 고양이가 오히려 물을 더 적게 마시게 됩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보다요, 소변의 농축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평소에도 소변이 진한 편인데, 물을 적게 마시게 되면은요, 소변이 더욱더 진해지고 찐득해지게 됩니다. 즉, 화장실을 덜 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갑자기 추워지거나 기온이 내려가면요, 음수량이 적어져서 소변이 진해지고 또 정체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러면은요, 요로계통에 결석이 생기거나 FLUTD 같은 하부 비뇨기계 질환이 다발하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는요, 물그릇을 더 여러 곳에 배치해 주시고요,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캔사료를 더 자주 급여해 주시며, 필요하다면요, 주사기를 사용해서라도 물을 자주 급여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화장실은요, 하루 1,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치워주며 배뇨의 양과 횟수를 매일매일 반드시 체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다음 네 번째는요, 활동의 저하로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칼로리의 조절과 활동량의 증가에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고양이의 비만은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겨울철에는요, 고양이가 비만이 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하루에 15분씩 3회 이상의 운동을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고양이에게 사냥놀이는요, 비만의 예방과 신체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스트레스 해소나 주인과의 유대감 같은 정신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 동물들은요, 대체로 살이 찌게 됩니다. 그것은 추위에 견디는 포유동물 나름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평소 체중의 10% 이상이 찌게 되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유의해야만 합니다. 체중이 갑자기 불게 되면은요, 관절 질환이 생기게 되고, 또 고양이는요, 지방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겨울철에는요,
활동량이 적으니까 밥을 주는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료를요, 사료 그릇에 그냥 주시는 것보다 사료를 흩뿌려서 움직이면서 먹게 해준다든가 숨바꼭질 같은 토이 피더를 사용하여 급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다음 5번째는요. 각종 난방용품에 의한 저온화상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기 난방기구를 사용한다면요. 고양이가 혹시라도 전깃줄을 긁거나 물어서 감전되지 않도록 전깃줄엔 보호기구를 감싸놓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기구들은요,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안정장치가 있는 난방기를 사용하시고요. 혹은 타이머가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장판 위에도요,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게 되면요, 털이 적은 부위는요,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장판 위에는요, 바닥에 깔아주는 담요 같은 것을 그 위에 깔아서 화상을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가 쉬거나 잠을 자는 곳에는요, 페트병에 따뜻한 물을 담고 또 수건 등을 더 씌워서 고양이가 잘 쉬는 장소에 넣어주는 것 또한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음 6번째로요. 환기의 부족으로 실내가 먼지나 털로 오염되기 쉽습니다. 창문을 못 여는 추운 계절이니만큼 실내가 먼지와 각종 냄새, 고양이의 털 등으로 오염되기 쉽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시켜 주셔야 하며 환기가 안 되는 만큼 방향제나 디퓨저의 사용도 고양이를 위해 어느 정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요. 집 안에 흡연자분이 있으시다면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는 실외에서 흡연하시고 들어오기 전에 옷을 충분히 털고 10분 이상 텀을 두고 들어오시는 것이 각종 담배에 유해한 입자로부터 실내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각종 먼지나 실내 부유물들은요, 고양이와 같은 바닥을 살아가는 작은 동물에게는요, 기관지염과 결막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로요, 브러쉬를 더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추운 겨울철에는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부 주변의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액순환을 통해 피모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사지나 빗질을 자주 해줘야만 합니다. 더구나 습도가 낮아서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요, 피부의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병에 걸리기 되게 쉬워집니다. 또한요, 과한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너무 덥게 되면은요, 고양이는 그루밍을 더 심하게 하게 되고 털이 심하게 빠져 과다한 그루밍 때문에 헤어볼을 토해내거나 혹은 헤어볼로 인한 소화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는요, 혈액순환과 털을 부풀려 공기층을 확보해 보온을 도와주고 또한 헤어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시 브러싱을 더욱더 열심히 해주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8번째는요. 겨울철 건조한 공기와 기온의 차이는요, 고양이를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에 걸리기 쉽게 합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요, 습도가 낮아지게 되고 습도가 낮아지면요, 실내가 건조하게 됩니다. 건조한 공기로 인해 실내에 부유하는 먼지도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기관지 점막의 저항력이 약해져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는요,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게 됩니다. 고양이의 감기, 호흡기 질환은요, 대개는 허피스 바이러스 혹은 칼리시 바이러스나 클라미디아 등의 단독 혹은 복합 감염 방식으로 발생하며 이를 통칭해서 고양이 호흡기 증후군, 즉 고양이 감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질환에 걸린 고양이는요, 열이 나고 재채기를 자주 하거나 콧물이 나고 또 눈곱이 많이 끼며 결막염이 생기거나 침을 많이 흘리며 한 번 걸리면 그 증상은 열흘에서 심하면 한 달까지 가기도 합니다. 겨울철 고양이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환기를 잘 못하는 실내에서는 항시 공기청정기를 가동시켜 주시고 적절한 습도 유지와 낮과 밤의 기온의 편차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9번째는요, 차가운 바닥과 건조한 공기로 인해 발바닥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고양이 젤리, 즉 육구의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발바닥이 쉽게 건조해지고요, 또 심하면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바세린, 즉 석유화학 추출물인 바세린이나 고양이용 여러 가지 밤 종류보다는요, 코코넛 오일 같은 것을 얇게 발라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바세린은 계속 핥아 먹을 경우 소화 흡수에 도움도 별로 안 되지만은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중세지방산으로 노령묘의 치매 예방이나 혹은 각종 노령성 질환에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을 함유한 아주 좋은 오일에 들어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번째는요, 노령묘이거나 혹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고양이는요,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령묘의 경우는 치매 증상이 있다면 대개 겨울철에 그 증상이 급속도로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요, 사람도 동일한데요, 차가운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은요, 혈관이 수축하며 뇌에 충분한 혈류 공급이 제한되어 뇌혈관계 질환과 혹은 치매 증상을 굉장히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을 앓고 있는 고양이 역시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대체로 기압이 낮아지게 되고 더군다나 찬 공기에 노출이 된다면요, 심장에도 더욱더 무리가 가게 되어 심장병의 증상이 더욱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시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시고요. 혹 동물병원에 방문 등 외출 시에도 갑작스레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담요로 이동장을 감싸는 등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가요? 고양이를 위한 겨울철 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도요, 겨울옷을 사고 또 겨울 신발을 사며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고양이도 겨울철에는 조금 더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지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령매라면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계절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겨울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